하면서 암에 걸린 집안이고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보스턴 대학의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이 신진대사라는 말에서 이 대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사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흡수해서 또 잘 배설하기까지의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된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신진대사가 좀 떨어진다 하면 이제 점점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고 호르몬 분비라는 거 줄고 소화 요소도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왜 대사질환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쉽게 말하면 영양이 잘 들어오고 신진대사 과정 중에 발생한 독소들이 잘 배출이 되면 세포가 재생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포가 잘 재생이 안 된 불량품이 생긴 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가 늘 분열되고 또 이상하게 만들어진 세포가 제거가 되면 괜찮은데 돌연변이 세포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더 무한 증식한 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면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암을 국소질환으로 또는 유전질환으로 보지 않고 전신질환으로 대사질환으로 봤을 때는 암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고 이후에는 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몸을 또 관리하고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병원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이런 걸 명확하게 안내는 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만의 방식을 막 찾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상한 버섯 같은 걸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암에 걸렸다는 것은요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생활 방식에서 몸과 마음에 있어서 독소가 되는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 담배를 피웠다,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 잠을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야근을 하고 일만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 같이 독소가 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영양이 되는 것을 또 몸과 마음에 흡수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마음으로도 스트레스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를 해줘서 좋은 마음 갖고 또 좋은 긍정적인 마음, 또 잘 웃을 수 있고 감사하는 또 항상 이제 기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몸과 마음, 우리 삶에 모두 다 적용을 할 때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질환이라고 할 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이런 것들을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병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라는 측면에서 더 넓은 의미로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최초에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암을 가족력과 어떤 유전자 운명적인 것으로 많이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집은 암이 가족력이 있어. 암 밭이야 막 이러면서 암 무슨 암 하면서 암에 걸린 집안이고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을 또 치료하는 관점에서 막 해독 치료하는 어떤 무슨 힐링센터나 어떤 그런 기관들에 가셔서 약간 보완 대체요법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2015년에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보스턴 대학의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암세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무산소호흡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바뀌어서 정상세포가 하지 않는 다른 대사를 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밝혀진 거냐? 사실 그게 아니고 이 토마스 세이프리드 이전에도 무려 약 100여 년 이전에 1931년에도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암세포의 대사를 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페드리센이라는 학자도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저는 유전질환이다, 가족력이다 이런 거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분자생물학적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합니다 라고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력일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그 확률이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5에서 10% 미만이고요. 90% 정도는 암은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세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암세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미 확인을 했는데요. 정상세포 확연하게 다른 점,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입니다.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옮겼더니 정상세포가 세포막에 있는 핵산이나 유전자를 바꾼 것도 아닌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뀝니다. 반대로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을 했더니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족력으로 인해서 유전자는 가족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세포에 있는 핵산에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변성된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암의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가 암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아무리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도 이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약이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항암제가 잘 듣기도 하지만 잘 안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암의 유전자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또 같이 반증을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DNA가 발현되는 그 과정, DNA 메틸화, 히스톤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암에 걸렸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암에 걸린 유전자가 나에게 와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어떤 생활 습관, 음식, 몸의 움직임, 공기 오염, 어떤 환경적인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닮을 경우에는 같은 암에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음식,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라면 부모님의 질병을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도요, 우리는 요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2주 안에, 수개월 안에 개선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부모님이 50대에 당뇨에 걸리셨다. 나도 50대 즈음엔 당뇨에 걸린다. 이런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것이 요즘은 거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일으킨 게 아니고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으로 봐서 이걸 바꾸는 환경적 요소, 또 후성 유전학처럼 DNA가 발현되는 어떤 환경적 요소가 질병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분이 좀 나빠도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몸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잖아요.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도 일단 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소기관인데요. 세포막으로부터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가공식품만 너무 먹는다. 그러면 세포막도 손상이 됩니다. 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영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불량한 식이 습관이 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받았을 때, 또 그 대기 오염, 환경 오염,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곳에 살 때, 사람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세포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산소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될 때 이렇게 만드는 모든 환경 요소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변성시키는 거죠.